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회원분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긴 해서 최근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적 시즌일 때가 좀 제일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을 좀 많이 보는데 시간을 쓰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어, 회원분들 전체에게 전화를 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서 요즘 어떤지, 뭐 혹시 건의사항이 있는지 뭐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온 것들을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장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코스피가. 4개월 정도 한 1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제 조금 반등하려나 뭐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한 4개월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이 한 10% 넘게 조정을 받으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한 20% 30%씩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고, 또 하나는 매크로하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더 어렵게 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들이 하향되는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는데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구분해 볼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일단 시황을 이야기해 보면 사실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는 뭐 이렇게 소설을 썼던 거죠. 가정했던 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 지금 요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때 처음에 요 정도 하락했을 때, 아, 이거는 아직 하락이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언저리까지 빠지면 뭐 기술적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그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언제쯤 추세 전환하는지. 근데 다만 코스닥에서는 10월 14일이었나요? 예. 요때가 그날이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킨다면 잘하면 추세가 조금 다시 조정해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 이건 아직 뭐 그런 거 추세가 전환될 만한 무언가의 어떤 매수의 에너지는 없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다리면서 실적을 보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불안한 시장들 있잖아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매크로 이슈들 뭐 어떤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글씨가 어렵죠.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구분해야 될 게 어,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고요. 15%에서 20% 하락하는 일도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어떤 하락의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라고 좀 보고, 다른 어떤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는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는 거죠, 물을.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닥부터 이렇게 계속 찬 겁니다. 이렇게 차는데 계속 트니까 이 욕조를 물이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조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물을 줄이겠다라고 어떤 계획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물을 줄이는 거지 물을 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줄여도 여전히 이 물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욕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 하수구에서 물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금리는 아직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테이퍼링은 이제 곧 어떤 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동성을 완전히 빼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시장도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하향 요것은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목표 주가라는 것은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은 보통 그 실적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실적과 어떤 PER의 어떤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가 움직이려면 실적이 움직이든지 혹은 PER이 움직이든지 이런 요소들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상대적인 어떤 가격을 말씀드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절대 가치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금리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금리. 근데 이 금리 가격이 계속해서 이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금리라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EPS가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EPS가 상승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서로 상쇄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PR 이 멀티플 확대되는 것들이 주식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 장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최근은 이 어닝과 금리가 상쇄되어 버리니까 PER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주식들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NFT 토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토큰이라는 거를 가격으로 실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대신에 스토리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종들, 뭐뭐가 되니까 엔터주가 좋을 것이다. 뭐가 되니까 뭐가 할 것이다. 이런 PER이 확대되는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도는 것 같아요. 도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아직 실적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이야기가 되네 하는 주식들은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실적이 기본이 되지 않은 이 멀티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주가 등락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쭉 간다면 멀티플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실적은 꾸준하게 가겠지만 멀티플은 상당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게 오른 주식은 추격 매수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최근에 토큰 관련한 어떤 주식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회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상기를 시켜드리면 기대 수익률 어떤 금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때가 있고 혹은 뭐 채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혹은 은행에다가 예적금으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은행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 2% 정도의 기대 수익을 원할 때 은행에다가 넣는 거겠죠. 안전하게. 그렇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권 요거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BBB 여기 보이나요? BBB 마이너스 요게 5년물짜리가 8.84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그래 한 2% 정도까지는 내가 기대할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채권 5년물에 투자 가능한 어떤 채권에 맡기게 되면 한 8% 언저리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기대 수익을.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얘네들보다는 높은 어떤 기대 수익을 받을 수 있어야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7% 혹은 뭐 6% 수익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 넣지 않겠죠? 오히려 그냥 좀 가만히 있지만 재미없어도 채권에다가 넣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정된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채무불이행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연초 혹은 작년 말 요때만 해도 8.05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9% 10% 정도 올라서 8.8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됩니다. 보통 꽤 많이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이 요구 수익률, 내 어떤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만져지는 사실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채권 투자보다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8%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은 9%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요게 한 10% 정도 상승한 거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 주식에서 상당히 이제 주식 쪽에서의 어떤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좀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은행주를 사면 될까요? 혹은 뭐 금을 사면 될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을 조금 이제 투자 안 하고 증권도 투자 안 하는 이유는 은행은 길게 아주 크게 보면 규제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요. 계속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은행에서 돈을 계속 많이 예대 마진으로 엄청 큰 수익을 낸다고 하면 규제가 들어갈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규제 산업에서는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머리 안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 어떤 수수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다른 투자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매도에 의한 어떤 수수료도 상당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그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쪽에서도 상당히 어떤 고마진을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실적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가 내려올 때, 코스피가 올라갈 때 어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어떤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예측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예측해야 되는데 둘 다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업종이다라고 생각해서 증권주도 사실 투자 잘 안 하고 은행도 잘 투자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투자 권유가 좀 많거든요. 금리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험 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은행주를 산다거나 이럴 필요 없고 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8%다. 혹은 내가 뭐 원하는 기대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0%다라고 하면 이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키려면 뭘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해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기대 수익률 15%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15%를 원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나 15% 주시오 이러면 안 주겠죠? 우리는 2% 최대 2%밖에 못 줍니다. 이것도 꺾기 몇 번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해진 어떤 이런 기대 수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15%라고 은행에서 줄 리가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에서 이 어떤 요 이자 같은 은행에서 이자 같은 부분은 주식에서는 그것이 ROE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5% 이상의 기대 수익을 원한다면 1년에 그러면은 ROE가 한 15% 이상 정도 되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어떤 방법에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ROE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ROE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이다라고 해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이쪽에다가 우리의 돈을 넣는 거잖아요. 자본에다가. 그쵸? 그래서 이 자본과 부채가 합쳐진 이 자산을 가지고 매출과 어떤 서비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나오고 무언가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무언가를 빼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순이익을 사실 전부 다 배당을 해버리면 이게 은행으로 따지면 이자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을 100억을 자본을 넣고 부채 한 10억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0억 자산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매출이 한 100억 나온 거예요. 100억 나오고 영업이익 보니까 한 30억 나오고 순이익이 한 10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 가지고 10억을 벌었다. 즉 ROE 10%라는 뜻이잖아요. 다 배당했을 때 순이익을. 그 말은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100억을 넣었을 때 은행에서 2%의 수익을 준다면 그죠? 내가 2억을 버는 것. 근데 이걸 주식으로 환원해 보면 내가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ROE 10%로 자산이 순이익이 나와서 내가 한 10억을 번다면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ROE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기대 수익이 10% 정도다라고 해보면 ROE는 10% 이상 나와야겠죠. 그렇죠? 주식 투자자라면 반대로 은행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나는 2%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0%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2% 준다고 하면 2% 주는 거겠죠. 주식 투자에서도 전부 다 배당한다면 그 ROE만큼 수익을 준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제가 좀 너무 이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가 좀 부족해서 좀 설명이 조금 쉬운 내용인데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ROE라는 것에 대한 숫자에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면 뭐 만약에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해서 치면 리노공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ROE가 이렇게 나오죠. 올해 24% 정도의 ROE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전부 다 배당해버리면 24% 정도 번다는 소리예요. 투자금 대비, 자본 대비. 그죠? 내년에는 23% 정도 예상하고.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ROE가 높은 주식들, 즉 내 기대 수익률보다 ROE가 높은 주식들을 선택한다면 최근에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이즈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제가 이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된 건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마지막 해보면 시황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슈가 좀 최근에 있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못지않게
그렇게 미국 증시랑 좀 다르게 좀 잘 못 가고 있는 어떤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는 한국 증시가 더 좋았잖아요. 올해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들을 너무 심각하게 볼 어떤 경제 지표들은 아직 많지는 않다. 다만 지금 그렇다고 유동성 장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금리 인상이란 단어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테이퍼링은 그냥 조정 정도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한 10몇 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락이 다 마무리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코스피에서 추세를 전환할 만한 매수의 강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찰나다. 실적 구간이어서 실적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PER이 높아질 만한 스토리가 나오는 주식들이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쪽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거든요. 테마주처럼.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최근에 오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리포트들도 나올 수 있고 혹은 PER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될 수도 있고 실적이 움직여서 목표 주가가 하향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불안함이 있다고 금융주나 뭐 증권주,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규제 산업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런 금리가 오르는데도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을 갖길 원한다면 ROE가 높은 주식,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 수익률보다 ROE가 높은 주식을 선택하는 게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정리를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가 가는데요. 혹시 저랑 뭐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뭐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직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어떤 그날이 나오기 전에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개월 정도 하락 국면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장을 길게 놓고 보면 뭐 6개월, 1년 조정 겪는 일 허다하니까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오히려 지금 쌀 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